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어젯밤 전격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수교로 한국의 수교국은 193곳으로 늘었고 이제 유엔 회원국 중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가까운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끌어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 발표는 미국 뉴욕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방해를 우려해 극도의 보안을 지켜가며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공환 교환이 있었다고 알렸고 쿠바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외교 영사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중남미 지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수교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그간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이에 대해 쿠바 측이 응하게 되면서 쿠바의 공산혁명이 있었던 1959년 이후 관계가 끊어졌는데 피델 카스트로 정권은 1960년 북한과 수교했고 서로를 형제국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 노력했고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수교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 이전까지 연간 14,000명의 우리 국민들이 쿠바를 찾았고 특히 한류 등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경제 분야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이 수교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이제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북한과 가까운 시리아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실무진 간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동 등 상주 공관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갑니다. 사회주의 형제국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큰 충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이 쿠바를 찾았을 때도 북한은 고위 인사 등을 현지에 보내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환영 등의 적극적인 표현 대신 한국은 자국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미수교국으로 남았던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이 일어난 뒤 65년 만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에서 만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환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면서 유엔 회원국 중 한국과 수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이제 시리아 한 곳뿐입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데는 쿠바에까지 영향을 미친 K 콘텐츠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가 쿠바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팬클럽이 생겼고 현재는 쿠바 전역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습니다. 최근엔 BTS와 블랙핑크 등 K-팝 그룹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K-팝 커버 댄스가 쿠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쿠바 아바나 국제영화제에 처음으로 국내 영화가 공식 초청되고 아바나 한글 학교엔 한 번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는 등 쿠바에 소개되는 한국 문화의 저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측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이 이번 수교에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스트 혹시 아십니까? 2019년 2월에 방송됐던 겁니다. JTBC 여행 예능이었죠. 트래블러. 류준열 배우랑 이재훈 배우가 간 나라 어딥니까? 낡아서 더 빛나는 쿠바로 떠난 두 남자의 예측 불가 여행기. 네, 쿠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의미 있는 거예요. 작년에 7월에요. 작년에 2022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쿠바 영화제가 열렸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한국 영화 특별전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밑에서 뭔가 교류가 있었죠. 바로 오늘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 형제국 쿠바와 우리나라가 수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젯밤 10시쯤에 깜짝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오늘 아침에 조간에 못 다룬 데도 많아요. 여기 갈아 끼는 거는
밤늦게까지 안 하는 신문사는 못 하는데 이제 주요 매체들은 갈아끼는 윤정기 멈춰서 기사를 갈아끼기도 하죠. 한국이 북한 형제국 쿠바 수교했다. 그래서 뉴욕에서 양국의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 그러니까 두 나라의 어떤 외교적 편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쿠바는 잘 알려진 대로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과 형제 국가라고도 불리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는데요. 뭐 단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수교를 안 맺고 북한과만 일방적인 수교를 맺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렇게 쿠바가 우리나라의 수교국이 됐고요. 매일경제가 약간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방해 우려로 비밀 협상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은은 외교 고립이 가속될 거다. 끝에 보겠습니다. 양국 간 수교 협상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관련 내용을 함구했습니다. 외교부도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 뉴욕에서 외교 소환을 서로 두 나라가 교환했습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정말 언론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또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밀하게 수교 협상이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또 출근길 지식 한 잔. 자, 요거 좀 볼게요. 사진. 이 왼쪽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2016년에 고인이 됐죠.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오른쪽 흰 옷이 라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가 오랫동안 쿠바의 지도자였고 이제 이어받아서 라울 카스트로 동생이 지도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지금 대통령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서 뭔가 체제가 옛날에 그 아주 빡센 사회주의에서 2018년부터는 조금씩 산업 분야가 민간 참여 같은 게 문이 좀 열리면서 조금 노선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이 두 할아버지가 있을 때만 해도 김일성, 김정은 일가와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바통을 넘겨서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여전히 형제 국가긴 하지만 조금 느슨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밀월 관계. 2018년 11월 5일에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노동신문 지면입니다. 일면에 이렇게 북한은 이제 쿠바라고 하죠. 최대한 그 나라 말에 가깝게 외국의 표기를 하잖아요. 쿠바 공화국 수상 지도자가 방문했다라면서 김정은 내외가 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대문짝만하게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3일 뒤에 돌아갈 때도 이렇게 또 환송까지 하는 모습. 이렇게 막 저기 리설주도 여기 있고요. 김정은도 여기 있고요. 포옹을 진하게 하는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노동신문 1면에 실었었습니다. 왜? 북한과 수교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북한에 큰일이 있으면 뭐 쿠바, 뭐 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의 어느 뭐 지도자가 뭐 서신 서한을 보내시었다. 뭐 이런 게 노동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 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 103번째 쿠바가 수교국이지만 북한은 한 나라 하나가 중요하고 왜 정상 국가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쿠바가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상당히 지난밤에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소식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외교가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수교를 안 맺은 유엔 회원국은 유일하게 요 나라 하나 남았다. 어디? 시리아. 시리아는 지금 북한과 일방적인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표현이 계속 제가 쿠바로 해서 북한 아닌데 쿠바와의 한국과의 깜짝 수교를 맺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 드렸고요.